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월급을 200만 원대인데 1억은 모으고 싶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모을 수 있을까 싶지 않나요? 주변에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벌써 1억을 모았다고 하면 괜히 조바심 나고 이 작은 월급으로 언제 모을 수 있을까 싶을 거예요. 하지만 월급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아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이 빠르게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입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끼고 쓰느냐입니다. 많이 벌어도 내가 더 많이 쓰면 결국 더 못 모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월급 200만 원대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 월급 200만 원을 아껴 쓰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을 파악합니다. 고정비는 내가 살아가는데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내 고정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줄여야 하는 변동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꼭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통신비, 보험비, 교통비, 모임비, 월세, 관리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지출들이 한 달에 총 얼마 정도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고정비 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리하다 보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고정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비의 경우에도 지금 지출하는 것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매달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파악해보세요. 아직 20대, 30대 젊은 나이인데 너무 많은 비용을 보험에 지출하는 건 아닐까? 더 적은 비용으로 보장 혜택이 많은 상품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신비의 경우에도 일반 요금제에서 알뜰폰으로 바꿨을 때 더 아낄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지출하고 있는 고정비 중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답니다. 고정비라고 하면 당연히 지출돼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작지만 그게 모이고 1년이 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통장을 나눈다. 통장을 나누면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소비 습관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저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월급날의 자동이체 설정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하고자 하는 금액을 월급날에 자동이체 설정해 놓아서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설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저축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자동으로 목돈이 만들어지고 남는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모은 적금은 예금 통장에 이체시켜 1년 동안 해지할 수 없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목돈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월급을 받고 크게 적금과 예금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절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 비율은 내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정할 수 있지만 보통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월급의 70%는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 월급의 70%를 적금으로 설정해서 매달 저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세 번째, 변동비를 줄인다. 200만 원을 아껴 쓰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절약입니다. 내가 안 쓰는 만큼 돈이 모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까 첫 번째에서 고정비를 파악하고 두 번째에서 저축 금액을 파악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내 월급에서 고정비와 저축 금액을 뺀 금액을 파악해보세요. 그게 내 변동비이고 생활비가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그만큼의 변동비로 생활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동지출도 절약하면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변동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생활비 절약의 필수는 가계부입니다. 저는 가계부 작성으로 작성 전 대비 한 달 생활비 20만 원을 절약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지 않고 소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소비 습관과 지출 구멍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잡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는 쉽게 노트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고 엑셀 수식을 사용해서 엑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에서 따로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가계부 앱으로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있는데요. 가계부 앱 하나로도 충분히 내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부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엑셀이나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앱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계부는 결국 꾸준히 오랫동안 작성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앱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등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계부 작성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계부 초보자라면 어플을 써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데 그냥 쓰고 기록하면서 일기처럼 쓰면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없겠죠. 가계부를 쓸 때는 한 달 생활비를 설정하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총 얼마를 최대로 쓸 것인지 생활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잘 소비하고 있는지 매일 피드백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얼만큼 쓸 것인지 목표 금액을 꼭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출 구멍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매달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다음 달에도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찾고 그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출이 많은지 내 지출 구멍을 파악하고 그 세부 내역들을 확인하면서 내 소비 습관을 피드백을 해보세요. 또 가계부 카테고리의 각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산 것인지 충동적으로 산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불필요한 것에 지출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매할 당시에는 꼭 쓸 것 같아서 구매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지출들을 파악하고 다음 달에는 그런 소비를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급 200만 원을 아껴 쓰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월급을 얼마 받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내가 월급을 쓰느냐입니다. 내가 저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서 더 벌고 아끼는 소비 습관만 가져간다면 종자돈 1억 모으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서 빠르게 모아가시길 바랄게요.